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접증명법의 첫 번째로 Proof by Contradiction, 모순에 의한 증명법을 이야기했고, 이어서 오늘은 Proof by Contrapositive, 이거를 대우명제라고 하죠. P imply Q 하고 not Q imply not P 하고 같다. 이것을 근거로 얘를 증명하는 것은 얘를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직접 증명법으로 얘가 불편한 경우에 이렇게 바꿔서 증명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런 거죠. 그것을 Proof by Contraposi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Any x in real, 실수인데 x 제곱이 무리수예요. 그러면 imply 하기를 x가 무리수다. 무리수의 정의가 뭐죠? 무리수의 정의. 네? 왜 조용히 해? 말 그대로 유리수 아닌 거예요. 여기 일레셔널이니까 여기 레셔널이 유리수란 말이거든. 그럼 유리수 아닌 게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면 실수 중에서 유리수 아닌 것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대우명제를 취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any x in R, x 요게 q잖아. p. 그래서 not q 하면 x가 레셔널이란 말이야. imply x square가 레셔널이다. 요걸 증명하는 명제하고 똑같다. 그러면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x가 레셔널이니까 p q를 하면 살짝 부담스러우니까 뭐 m over n이라고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x 스퀘어 해주면 m 스퀘어 n 스퀘어, 요게 인티저고 요게 인티저니까 얘가 레셔널이지. 그렇죠? 연습 문제나 보면 예제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혹시나 증명을 한다라고, 증명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가장 그 원론적인 것만 낼 거야. 뭐 증명하는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proof by cases 그랬어요. 형태가 이렇단 말이지. P1와 P2와 Pn imply Q. 조건이 P1이거나 P2거나 Pn 이면 Q, 이게 참이면 Q가 참임을 보여라. 이런 형식으로 구별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 얘는 무엇하고 동치냐면, 우리 P imply Q가 뭐하고 동치였죠? not P 와 Q하고 동치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not P1 Pn O와 Q 이런 꼴이고, 요거는
not P1 이래 and not P2 and not Pn O와 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논리 곱하고 합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그러면 not P O와 Q and P1 not P2 O와 Q not Pn O와 Q 꼴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요거는 P1 imply Q and P2 imply Q Pn가 왜 이래? imply Q하고 동치 명제다. 그러니까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P1 O와 P2 O와 Pn이 참이라고 했잖아. 그것이 참일 경우에 Q가 참임을 보이는 것은 P1이 참일 때도 Q가 참이고 P2가 참일 때도 Q가 참이고 Pn이 참일 때도 Q가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AND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라고 한 것은 조건 P1, P2, Pn이라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성립함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이렇게 proof by case 이런 형태의 증명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얘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exhaustive proof. 어떨 때 쓰는 거냐면 example로 이렇게 있네. 2m 제곱 3n 제곱 equal 40은 has no solution. has no integer solution. 정수해가 없단 말이에요. 정수해가. 얘는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면 가능한 한 m과 n의 조건들을 쪼개 보겠단 말이야. 쪼개 가지고 모든 mn에 대해서 얘가 항상 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처음 식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우리 has no integer,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실은 이게 포지티브 인티저예요. 포지티브 인티저 솔루션이 없다. 자, 그러면 m 제곱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m은 몇보다 작거나 같아요? 4죠. 5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요거는 n은 3 나누면 얼마야? 예. 그러면 n이 4이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n이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얘가 솔루션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m, n, m은 포지티브 솔루션이라고 했으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여야 되겠네. n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셋 중에 하나이겠지. 여기에 값은 얼마야? m이 1이고 n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5잖아.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지 않지. 이런 경우도 있지. 이런 경우도 있지. 이 각각을 전부 다 exhausted 다 하나씩 다 체크해 가겠단 말이야. 그래서 다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요거 1, 2 넣어주면 40이 아니고 3 넣어줘도 40이 아니고 그렇게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 proof by cases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proof of equivalence. 동치, 이거는 수학에서 말할 때 동치 명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동치 명제의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겠냐라는 말인데, P biconditional Q, 얘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P imply Q and Q imply P 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P하고 Q가 이퀴발런트하다, 동치다라는 말은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 제시한 예는 이런 거죠. n이 홀수야. 그러면 if and only if, 그게 요거예요. 요 말이. 요거를 줄여서 IFF라고도 써요, 수학에서는. 그러면 n-1이 2분이다. 짝수다. 그러면 요걸 보이려고 하면 n이 odd imply n-1이 2분. 두 번째는 n이 2분. 그러면 이거 n-1이 2분이면 n이 odd이다. 1번, 2번. 요 두 개를 보여준다. 요거를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뭐 너무 명백한 거지. n이 odd이면 2k 플러스 1이잖아. 거기서 하나 빼버리니까 2k니까 짝수지. 2n-1이 2분이니까 2n-1은 뭐 2k. 그러면 n은 2k 플러스니까 odd. 증명은 쉬운데 우리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컨디셔널인 경우에는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이런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서 더 following 이런 문장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줄여서 TFAE 라고 쓸 거예요. 여기 아래 나열할 명제들이 모두 다 이퀴벌런트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P1이 P2가 PN이 N개의 명제들이 있는데 이 명제들이 모두 이퀴벌런트 하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P1이면 P2를 imply하고 P2면 P3를 imply하고 Pn-1이면 Pn을 imply하고 마지막에 Pn이면 P1을 imply할 때 이때 P1, P2, Pn이 모두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그거하고 동치 명제들을 쭉 나열해요. 이런 걸 보통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 그래. 어떤 성질을 만족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런 의미이다, 이런 의미다,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을 준단 말이야. 그게 좋은 시어럼들인데 그런 좋은 시어럼들은 다른 표현으로 다양하게 많이 이 명제들이 이퀴벌런트한 명제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개념이 활용 범위가 넓다는 뜻이에요.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형태의 캐릭터라이제이션, 어떤 중요한 성질의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서 동치 명제들이 쭉 뭐 내가 만나보면 한 50개까지 있어요. 50개 명제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의미다 라는 말은 그 50개 이상의 다양한 표현으로 표시하니까
그것을 이용할 곳이 50개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뜻이에요. 혹시 리니어 알제브라를 배운 사람들은 리니어 알제브라에 지금 우리 성대에서 쓰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그 교재는 행렬이 가역 행렬이다, 역행렬이 있다 라는 것과 이퀴벌런트한 명제들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A부터 A, B, C, D 해서 한 거의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알파벳 끝까지 가서 명제들이 쭉 나열돼요. 20몇 개가 있어. 그게 마지막 그 증명이라고, 마지막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 책이 한 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서 그 서형대수학에서 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 어떤 행렬이 역행렬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써서 그 체계에서 가역행렬, 역행렬이 있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수학에서 TFAE라고 많이 써요. 그거는 하도 많이 쓰는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The following are equivalent라고 씁니다. 걔는 요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책에 이거 쓰기가 불편하니까 노트 읽으면서 해봅시다. 챕터 2G, 렉처 2G. 이거다. 뭐야? 여기가 아니구나. 내 거로 가야지. PC 로컬. 이 노트는 내가 보니까 다운 안 받는 사람들도 꽤 있대.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상관없는데 난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주는 거니까. 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요거예요. P1, P2, Pn이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걔는 요거하고 동치다. Pn이 P1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잘 안 써지던데 다시요. 미안. 요 모양은 P1, P2, Pn-1, P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런 루트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P1부터 Pn까지의 명제들은 다 동치다. 그러면 P1부터 Pn까지를 P1이면 P2가 쉽게 증명되는 형태로 명제들을 배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제들은 얘 가지고 요거 만들어내기 쉽지만 다른 거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는 잘 가. 근데 여기서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놈을 끼워놓고 또 넘어가게끔 해서 하여튼간에 몇 개씩 이게 요만큼이 한 덩어리로 이퀴벌런트하고 여기 있는 어떤 거하고 이놈하고 또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해서 전체가 하여튼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면 증명인데,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제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주고 하라는 말은 A, B, C라고 순서를 줬잖아. 그럼 A로부터 B를 보이고 B로부터 C를 보이고 C로부터 A를 보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요 문제는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A하고 B가 B에 포함되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A이고 A하고 B의 합집합이 B다 라고 하면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집합 같은 거 증명하고 할 때, 집합의 성질 같은 거 증명하고 할 때
이 이야기는 요걸로 대체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요 이야기는 요것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는 말이고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책에 증명한 게 요겁니다. 먼저 A면 B인 거, B면 C인 거, C면 A인 거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는데 요 증명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가 B하고의 교집합이 A이다. 요 놈이 지금 명제 A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B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목적은 요거를 보이는 거야. 그게 A에서 B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이것은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다시 부분집합이고 A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첫 번째 것은 A하고 B의 교집합은 항상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A하고 B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보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내가 부분집합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말은 얘가 여기이고 이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여주면 충분하다. 얘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얘를 여기다 쓴 거야.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지. 그게 요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x가 a에 있으면 지금 조건에 의해서 뭐라고 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다고. 첫 번째 a 명제가 요거였단 말이야.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x는 자연스럽게 b에 들어가기 때문에 x가 a에도 들어가고 x가 b에도 들어가니까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명제로부터 b 명제가 참인 거 그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b는 요거지. c가 뭐였어? a와 b의 합집합이 b인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이 B임을 보이자. 그러면 똑같아. 여기 이퀄이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겠지. 근데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B는 A 유니온 B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것만 보여준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임의의 원소는 X가 A 유니온 B에 들어갔으면 그 X가 B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X를 여기서 택했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정의가 X는 A에 있거나 혹은 X는 B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X가 B에 있으면 원하는 건 다 얻었지. X가 A에 있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A 교집합 B는 A다라고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X는 다시 B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B로부터 C를 보였고, 마지막에 같은 방법으로 C에서 A를 보여주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A, B, C가 모두 다 동치다. 자, C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A가 요거야. C의 조건은 뭐였어? C는 A 유니온 B가 B이다야. 이 가정으로부터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보여주는 것은 A에 있는 것은 모두 B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자 말이지. 그러면 X가 A에 있으면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X는 A 유니온 B에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A 유니온, 다시 지금 조건이 뭐냐면 A 유니온 B 이퀄 B라는 게 가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X는 요 B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X를 끄집어내는 순간 그 X는 B에 들어가 있다. 얘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다. 그래서 C이면 A임을 보인 것이다. 이렇듯 이퀴발런트한 명제들을 전부 다 동치 명제임을 보일 때는
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편한 순서대로 P1, P2, Pn 만들어서 사이클로 돌아가게끔 증명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existence proof. 이거는 존재 증명이에요. 수학에서는 존재성을 굉장히 잘 따져요. 뭐뭐한 성질을 갖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있다 없다는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야. 어떤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것 이퀄 0 그런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존재도 중요하지만 실은 존재하면서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일성이라 그래. 유니크니스. 그래서 존재성이나 유니크니스를 찾는 게 수학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떨 때 하냐 하면 이런 거야. There exists x such that px. 어떤 명제, x에 관한 명제가 있는데 얘를 참으로 하는 x가 존재한다. 그러면 뭐야?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컨스트럭트 찾아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찾아주면 돼. 그런데 실은 컨스트럭트 못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원하는 명제를 만족시켜주는 x를 찾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 책에 하나는 컨스트럭티브 프루프, 계산 가능한, 찾아낼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넌 컨스트럭티브 프루프 해서 실제로는 찾아내기는 불편한 거. 그런 두 개의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을 컨스트럭트 할 수도 있고 컨스트럭트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A, B가 실수예요. 그리고 A가 실수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클 테니까 A보다 B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그러면 There exists x such that A, x, B. 당연히 이거는 지금 실수겠지. 서로 다른 두 실수 A, B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경우가 컨스트럭티브 프루프야. x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까? x를 2분의 a 플러스 b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이거 하나는 아니지. a하고 b를 뭐 2대1로 내분하는 점 만들어도 상관없지.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그 존재성을 주어진 것으로부터 컨스트럭트 할 수 있으면 그런 프루프를 컨스트럭티브 프루프. 두 번째는 이것도 컨스트럭티브 프루프로서 실은 쓰지 말고 2의 p승 마이너스 1이 컴포지트, 이거 합성수란 말이야. for some p in 뭐야 내추럴 넘버 할게요. 2의 p제곱 빼기 1이 합성수가 되는 그런 p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차례대로 프라임 넘버 알잖아. 그럼 2도 넣어보고 차례대로 3도 넣어보고 그렇게 넣다 보니까 p에다가 1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2의 11승 빼기 1이 2의 11승이 얼마야?
2048 게임 있죠. 나 그거 나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1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몇 판 깨고 그랬는데 단순하지만 살짝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고. 우리 이해 거듭 제곱들은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의 10제곱 그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2의 11제곱 같은 거 전혀 문제 없지.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하나를 뺐으니까 2047이잖아. 얘가 합성수일까요? 얘가 합성수인 걸 어떻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 정수는 시간에 따로 못하겠다 이거. 합성수인 거 어떻게 보여? 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있어요. 시브 오브 에라토스테네스. 그러니까 어떤 수가 합성수이면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프라임 팩터가 있어요. 소인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n이 주어지면 그 n의 루트를 씌워요. 그럼 그 루트를 씌운 것에 그 값에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을 쭉 나열해. 그래서 그것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러줄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2047만 살짝 되더라도 이게 소인수인지 합성수인지 소인수인지 그리 만만치는 않단 말이야. 실은 얘가 23 곱하기 89예요. 이게 몰라. 어떤 천재들은 이런 걸 금방 계산하더라고.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아르바이트 할 때예요. 얘가 살짝 그걸 뭐라 그러지? 레인맨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자폐인데 어느 분야에 특정한 능력이 있는 그런. 근데 그 친구가 수학에 다시 산수 계산에 천재적이더라고. 아주 커다란 숫자들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게 걔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른대. 근데 답을 써요. 그럼 우리 계산기 가지고 옆에서 해봐. 그럼 맞아.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있어요. 소수인 걸 계산하는 알고리즘. 근데 소수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소수, 프라임 넘버,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소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수를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알고리즘으로 계산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소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은 암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응용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도 뭐 퍼블릭키 할 때 잠깐 소개는 할 건데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은 2047만 돼도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최소한 23까지 간 거 아니야. 2, 3, 5, 7, 11, 13 그 다음에 얼마니? 17, 19, 23 그렇지? 23으로 나누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 난 이런 거 잘 못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된다란 말이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얘는 프루프가 이거야. 그래서 얘는 합성수란 말이야. P가 얼마? 11. 그 이후에 또 P가 얼마큼 더 있을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2의 P제곱 빼기 1. P는 프라임이에요. 이것 자체가 프라임일 수도 있지. 지금 얘는 2의 11승 빼기 1은 프라임이 아니잖아. 근데 2의 P승 빼기 1이 프라임일 때 요 프라임을 메르젠느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메르젠느 프라임이 내 기록에 의하면, 내가 찾아본 기록에 의하면 2의 82, 589, 933 빼기 1이 프라임이에요. 메르젠느 소수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수. 이게 2019년 6월에
계산기로 확인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큰 메리랜드 프라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만 만드는 연구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학들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큰 프라임을 계산하겠다. 얘가 프라임인지 확인하는데 계산기가 되게 오랫동안 돌아가서 확인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큰 소수는 소인수 분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암호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생겨서 얘네들 계산 속도를 어마무시하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수가 정복되겠느냐? 실은 이론적으로 정복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정복이 돼버리면 암호체계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한순간에 인류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이후에 내가 작년에도 찾아봤는데 이거 그 이후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 정도가 아주 큰 메리랜드 프라임이라는 거 참고. 이렇듯이 이 첫 번째 예나 두 번째 예는 이렇게 찾아냈잖아. 건설해냈잖아. 얘도 건설해낸 거예요. 하나씩 프라임을 아니까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넣다가 걸린 거지. 그렇죠? 이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도 되지만 얘가 작은 소수 P를 차례대로 넣다 보니까 등장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무조건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예제는 이런 거예요. S1, S2, Sn이 넘버예요. 수들이에요. 그것을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을 a라고 하면 그 a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에버리지, 평균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면 there exists i. i는 인덱스예요. 1, 2, 1부터 여기 n까지 인덱스 있잖아. 어떤 i가 존재해서 그래서 si는 a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si가 있다란 말이야. 이걸 증명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S1, S2, Sn은 임의의 넘버들이에요. 아예 S1부터 Sn이 픽스된 숫자로 n개의 수가 주어지면 차례대로 평균 구하지.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평균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크거나 같은 게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임의의 S1, S2, Sn이라는 넘버들에 대해서 항상 n분의 S1 플러스 Sn은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non-constructive proof예요. 그런 si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프루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의 네게이션은 뭐예요? any I in si는 a보다 작다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S1, SN은 NA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N분의 S1, SN은 A보다 작지요. 그래서 모순이지.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첫 번째 우리 했듯이 proof by contradiction에 의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이것을 부정해서 요렇다라고 놓으면 이것의 모순이지. 얘하고 스트릭틀리하게 틀리잖아. 얘가는 이퀄이고 이거는 스트릭틀리하게 작으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non-constructive proof라고 부릅니다. 그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봐봅시다. 페아노 엑시엄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예요. 얘는 자연수의 공리 체계를 만든 사람이고 그 자연수의 공리 체계가 요렇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수 집합을 정의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자연수를 우리 이제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자연수를 핸들링 할 것인데 그 자연수를 다루는 수 집합의 어떻게 보면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공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어떤 성질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겠느냐. 그 공리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게 페아노가 1889년이고 데데킨트가 1888년이야. 그러니까 데데킨트는 최소수를 1이라고 사용했대요. 페아노는 최소수를 지금 0이라고 사용한 거야. 네? 그래서 자연수 전체 집합, 그럼 우리 1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최소수를 0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야. 하여간 1번 공리는 뭐냐면 최소수가 그 집합에 있다. 자연수 집합은 어떤 공리를 만족해야 되냐면 최소수가 있다란 말이야. 그 집합에. x가 x가 그 집합에 있으면 sx sx는 successor라고 불러줄 거예요. x의 다음 수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자연수 체계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x가 n에 있으면 자연수에 있으면 x의 successor가 자연수에 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x가 n에 있으면 자연수에 있으면 그 x의 successor는 절대로 최소수가 될 수 없다란 말이야. 그게 0이 제일 최소수란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x가 n에 있고 y가 n에 있고 sx하고 sy가 같다. x의 successor하고 y의 successor가 같으면 x하고 y는 애시당초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imply 요것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제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최소수가 m에 있어요. 최소수가 m에 있고 and 요 이야기.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집합 m이 있는데 그 m은 실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거야. 그 m이라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 x를 선택하면 그 x의 successor가 다시 그 m에 있는 거야. 다시 여기 말한 최소수가 m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임의의 x를 선택해주면 그 x가 m에 있는 순간 그것의 successor도 m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m이라는 집합은 자연수를 품을 수밖에 없다란 말이야. 다시 m이라는 집합은 n 자연수 집합하고 일치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axiom of induction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하는데 그 귀납법을 하기 위한 근거는 자연수의 공리 체계에서 요 axiom of induction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해했나요? 이제 어떤 m이라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놈이 최소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석세스가 그 자신에 다시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의 석세스도 있어야 되지. 그 석세서에 또 석세서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들이 m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m은 n하고 똑같다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우리 얘가 자연수를 논의 영역으로 갖는 프로포셔널 펑션, 명제 함수 SN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은 N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SN이 true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명제함수라는 말은 SN은 N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SN을 참으로 만족시켜주는 N들의 모임을 M이라고 하겠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다시 아까 빼앗어 공리에서 0을 최소수로 안 하고 1을 최소수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란 뜻이니까. 그래서 S1이 true예요. 이건 무슨 뜻이야? 1이 최소수가 M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SN이 true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임플라이 하기를 SN 플러스 1이 true임을 임플라이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N이 M에 있어요. 그러면 N의 석세서를 N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M에 있다란 말이야.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요게 아까 최소수가 M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임의의 M에 있는 원소는 그것의 석세서가 다시 M에 있다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M은 N하고 같다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true란 말이잖아. 이것을 수학적 균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수학적 균합법. 명제에 따라서는 이 프로포셔널 펑션이 제로부터 시작이 좋다라고 하면 제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1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1부터 해도 되고, 우린 더 일반화시키면 포썸 K0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수 이후부터 다 성립한다라고 하고 싶어. 그럴 때 최소수를 K0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도 없이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건 봤겠지. 그 균합법이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 예제들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거. For all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 팩토리얼이 2의 n-1승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베이직 스텝이라고 그래요. 베이직 스텝. S1이라는 건 뭐야? 1 팩토리얼은 2의 1 빼기 1이니까 이게 1이죠. 그러니까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직 스텝이 true야. 우리 인덕티브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SN이 n 팩토리얼 2의 n-1이 true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 Sn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S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2의 n-1승. 얘가 true니까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해도 부등호가 계속 유지되겠지.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인데 n 플러스 1
2의 n-1은 2 곱하기 2의 n-1이라고 써도 되지. n의 최소수가 지금 1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꾼 것보다는 얘가 더 작은 거야. 근데 얘가 뭐야? 2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얘일 때 성립할 때 s의 n 플러스 1인 n 팩토리얼이 2의 n승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얘는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자마자 눈으로 얘가 금방 확인되잖아. 베이직 스텝은.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요걸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참이라는 가정에서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그젠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가 나눈다란 뜻이에요. 5의 n-1을 앞에 있는 수가 나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장인가 정수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넘버 서리 할 때 A 이렇게 써주면 A는 B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가 나눈다는 말은 B equal A 곱하기 T for some T in integer. 어떤 정수에 대해서 A하고 정수하고 곱해서 B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느냐 이 말이야.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1이면 성립하죠. 4는 4로 나누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가정해 놓고 우리는 5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4로 나눔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수학적 테크닉이 살짝 필요한 것 뿐이야. 5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5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 플러스 1의 5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4 곱하기 5의 n승 더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게 가정에 의해서 4로 나눠지지. 요게 4로 나눠지지. 그래서 이놈은 4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네? 네. 또 뭐가 있나? 그냥 이건 예제 드리니까. 이러면 x의 원소의 개수가 n이면 이게 파워셋 오브 x, x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 그것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이거를 2의 n승임을 보이는 것도 내가 버전을 2가지 정도로 가르쳐줬던 것 같네. 맞나? 맞아요? 하나는 뭐였지? n 디지트 이진수로 쭉 나열해 놓으면 그게 2의 n승계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n choose 0 플러스 n choose 1 플러스 n choose n 해주면 그게 또 2의 n승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이지. 그래서 n이 1이면 성립하나요? 원래 프루프 할 때는 베이직 스텝 이라고 하고 n equal sorry 얘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 성립해요. 공집합도. 그렇지? 그러면 베이직 스텝은 예인 거예요. 그러면 n equal 0일 때는 x가 공집합이고 파워셋 오브 x는
공집합 하나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P of X의 오도는 2의 제로제곱 이퀄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덕티브 스텝. 인덕티브 스텝은 가정하기를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야? n 플러스 1일 때 true임을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다고 가정을 해요. 이건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이렇게 써요. SPSE, suppose that 많이 쓰거든. 이렇게 써요. 이건 옛날부터 약자야. 수학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약자인데 요즘은 줄임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줄임말하고는 좀 틀려요. 이건 딴 말이고, x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지. 그러면 y를 x 마이너스 sum 엘리먼트 x 할 거예요. x 집합에 원소 하나를 빼버리잔 말이야. 그것을 y라고 하겠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인덕션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얘는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가정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x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거하고 좀 x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 헷갈릴 수 있네. 임의의 a가 x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은 a를 포함하는 것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것하고 두 가지지. 두 개로 크게 분류를 나눌 수 있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딱 절반씩이에요. 맞아? a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a만 다 뽑아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 있단 말이지. 그래서 p y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얘를 또 x라고 써도 상관없어. 요 x라고 하나를 뺐단 말이야. 그럼 그 x가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집합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전체에서 2분의 1 절반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요로 곱해주면 x가 n 플러스 1개이면 2의 n 플러스 1이다. 이런 거 증명할 때. 다음 이게 정사각형들 3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트로미노라고 부른대요. 그죠? 두 개는 도미노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모노, 디, 트리 뭐 이러잖아. 예, 3개짜리. 4개가 뭐예요? 4개가 모노, 디, 트리. 테트라겠네. 테트리스니까. 테트리스가 사각형 4개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치? 예. 이걸 트로미노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요 놈으로 얘가 그 n by n 그리드 격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요 놈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데
여기다 놓으면 요거 하나가 빈 이 그리드를 덮을 수 있다. 한 개 빈 이걸 디피션시라 그래요. 그리드인데 디피션시 하나가 부족한 거야. 하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2 곱하기 2짜리 그리드는 요 놈 하나 가지고 디피션시 그리드는 요 놈 하나 가지고 덮어질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네. 문제는 뭐냐면 요 n 이퀄 2의 k야. 2의 k 제곱이야. 그러면 2의 k 바이 2의 k 승짜리 디피션시 그리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이 중에 어딘가 하나는 비어 있어. 알았죠? 그걸 뭐 어디 해도 상관없는데 얘 가지고 얘를 하나만 남겨놓고 다 덮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덮을 수 있을까? 있죠. 이렇게 하나 덮었어요. 그럼 요거는 덮을 수 있지. 네? 요거 덮을 수 있지. 요거 덮을 수 있지. 그러면 요 놈을 디피션시라고 볼 수 있지. 맞아? 그게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겠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겠다는 말이지. 모양은 똑같아요. 이놈이 2의 K승 바이 2의 K승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야? 2의 K 플러스 1승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놈을 덮을 수 있다. 요 놈은 여기가 하나 비어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얘로 다 덮을 수 있다. 그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렇지? 우린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고 싶어. 그럼 요 놈도 덮을 수 있고 요 놈도 덮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트럼미너 하나 놔. 그럼 덮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디피션시 있지. 맞아?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K에 대해서 이 트럼미너 가지고 덮을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거 여기서 2의 K승 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트에도 그림 그려놨고 책에도 그림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으니까 보면 될 거야.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응?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3시죠? 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Strong form of induction and well ordering property 그랬는데 strong form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베이직 스텝 할 때 최소수를 1이라고 선택해도 되고 0이라고 선택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얘를 일반화시켜서 포섬 K 제로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을 스트롱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M이라는 셋이 얘인데 이 N은 이런 K0보다는 큰 거야. 근데 얘가 여기에 최소수 K0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여기에 있는 수에 대하여 그것의 석세서가 다시 요 M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M은 자연수하고 똑같아. 최소수가 K0인. 그렇죠? 그걸 스트롱 폼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냐. 그래서 보통 n에 관한 그 프로페셔널 펑션이면 n에 관한 명제가 주어지면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제 몇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증명도 똑같단 말이야. 첫 번째 최소수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임의의 n에 대해 성립하면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말이야.
그것도 일반화된 스트롱 폼이고, 또 다른 하나의 스트롱 폼은 이렇게도 씁니다. N0, 최소수가 N0야. 이거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N보다는 작은. 알았죠? 다시 이제 N0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에? SN일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N보다 작은, N0가 시작점이니까 N보다 작은 K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주어졌을 때 N-1이 아니라 N-2도 성립한다는 거, N-3이 성립한다는 거 다 사용할 수 있다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SN이 true라는 걸 보여주면 모든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것을 또 스트롱 폼이라 그래. 그래서 예제를 보면 더 쉽게 느껴질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4센트 이상. 센트가 미국 돈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4센트 이상짜리, 4센트 혹은 그것보다 큰 그런 우표가 있대요. 우편 요금이 우리는 지금 디지털인데, 옛날에는 우표 사가지고 250원이면 250원어치 맞춰서 사야 돼. 그러면 2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사야 돼. 그래서 붙여야지 그게 우편 요금이었어요. 그런 건 모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무게 재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잖아. 뭐 10여 단위까지 해서 뭐 2,31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바코드 찍히고 돈은 카드로 그냥 2,310원 지불하면 끝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우표를 사가지고 우표를 붙여야지만 우표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나? 이 존슨 바흐 책이 어디 카페에 갔더니 장식품으로 있는 거야. 퍼스트 에디션 제1판이 하드커버로 돼 있는 거. 와, 신기하다. 수학책이 카페에 있네. 그것도 신기했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존슨 바흐 책의 제1판이, 이건 되게 오래된 판이, 지금 그 판이 되게 업데이트 돼 있는데 제1판이 그렇더라, 거기 있더라 이 말이지. 책이 너무 바래가지고 먼지도 쌓이고 거의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책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요새는 안 맞는 문제지. 다르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모두 1센트짜리가 있으면 11센트, 그러면 1센트짜리 11개 붙이면 되지. 근데 그러면 불편하죠. 한 100센트 되면 1센트짜리 100개 붙이면 이 편지지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별로 적당히 큰 것들도 넣어놓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우표 옛날에 가면 우표가 뭐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 우리나라는 보통 그랬어요. 그때 단위는 100원, 50원 막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누지 않았다고. 그러면 몇 개의 우표만 가지고 있으면 큰 액수들은 뭐 크게 자르고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우표들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1030원 그러면 30원만 붙이면 되잖아. 그 30원만 붙일 때 10원짜리 3개 붙이고 1000원짜리 하나 붙이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편 요금이 제각각 다일 테니까 그것을 다 충족하는 우표를 구비하는 게 그것도 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것에서 착안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센트짜리하고 5센트짜리 우표가 있어요. 그러면 4센트 이상의 우편 요금은 2센트짜리하고 5센트짜리로 충분히 다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말이에요. 문제의 취지는 이해했죠? 예. 그러면 얘도 가정하는 거야. 임의의 N일 때 2센트하고 5센트짜리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4센트 때 4센트짜리는 붙이는 게 가능해요. 5센트짜리도 붙이는 게 가능해. 4센트짜리는 2센트짜리 두 개 붙이면 되지. 그 다음에 5센트는 5센트짜리 하나 붙이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것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잔 말이야. 모든 K인데 내가 이제 N이 주어지면 그 N보다 작은 모든 K에 대해서는 2센트하고 5센트짜리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는 말. 요금 지불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N일 때도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N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N-2라는 금액도 붙이는 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N-2를 붙였어. 거기다 2센트 하나만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N일 때도 true다 이 말이지. 이럴 때 strong form of induction을 쓴다 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살짝 그런데 용어만, 이것도 일종의 인덕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well ordering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well ordering이라는 말은 잘 순서가 정렬되어 있단 말이야. 알았죠?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의 정수 아니면 뭐 0을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책에는 0을 포함했어. non-negative integer. non-negative integer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뽑아내는 순간 그 집합에는 최소의 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non-negative integer는 순서대로 하나씩 정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수 전체에서 0 하나만 어떤 집합을 뽑아냈어. 그 중에 0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뽑아내잖아. 그거 뺀 나머지에서 부분 집합을 생각해. 거기서도 최소수가 있단 말이야. 모든. 그럼 1을 포함하는 걸 뽑았으면 최소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non-negative integer가 0,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잘 정렬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well ordering property라 그래요. 그런 well ordering property를 표현하기를 모든 non-negative integer set의 non-empty subset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택하면 그 부분집합에는 최소의 수가 있다. 그 말이 정수가 작은 수부터 하나씩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well ordering property라고 해요. 그 well ordering property에 의해서 quotient remainder theorem이라고 해서 n을 d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은 나누는 수 d보다는 작게끔 R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주면 이런 quotient라고 부르고 이걸 리메인더라 그래. 걔는 유니크하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존재성을 보여주고 존재하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것을 well ordering property가 있어야지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존재성을. 그래서 well ordering property부터 요거 증명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 미루고 그러면 아마 2장이 끝나고 곧장 3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